네, 오랜만에 주간 야구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야구로라 된다. 들어오라. 야 오랜만이에요? 지난주에 쿠보 오프너 몇 분 나가셨어요? 크보프너도 2번 나가고 졸업생 졸업생도 나가고 크보랩. 크보랩 와 다 크보네. 크보네 어? 크보네. 아니 뭐 크보는 뭐 강성수 손에 있네. 강성수 손바닥에. 예, 혹시 뭐 다른 크보 관련된 거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십시오. 크보 관련된 야. 거는 제가 바꿀까요? 그 제목? 크보 야구라로? 기아 타이거즈 충격의 6연패. 아, 이 이야기를 먼저. 타이거즈 팬들 보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견패를 강조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걸 떠나서 지금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더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가 나죠. 역전패도 많고 보니까 뭐 선수들 보네트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실책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 그리고 김선빈 선수 돌아와서 이제는 뭐 기아 타이거즈가 워낙 사실 6월달 성적이 좋아서 그렇죠. 근데 전반기 마지막에 조금 안 좋았잖아요. 4연패로 끝났거든요. 맞습니다. 하나 나가지고. 하나이글스한테 이제 수입당하고 그런 어떤 좋지 않았던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기아 타이거즈 이번 주가 진짜 중요했어요. 지난주라고 해야죠. 그렇죠. 지난주가. 지난주가 중요했죠. 왜냐면 LG와 롯데 6연전. 야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아 타이거즈보다 순위가 지금 위에 있는 팀과 6연전이라 2위 팀, 3위 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타작만 해도 네. 뭐 분명히 성과를 내는 한 주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6번 내리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거 충격이 그래서 6연패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LG 트윈스에게 주중 3연전 다 내줬고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와의 주말 3연전 다 내주면서 경기. 야, 근데 지는 과정을 보니까 뭐 역전패도 좀 많고. 역전패도 많고 특히 뭐 조상우 선수 그리고 정혜영 선수가 네. 결국에는 경기를 못 지키면서 얻어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발들은 한 4점대 중반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구원진이 평균 자책점이 10.08입니다. 10.80. 아. 10.80이니까 거의 매이닝당 1.2점 정도는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발이 내려가면 거의 매이닝당 점수를 지금 주고 있다. 네. 사실 이렇게 지금 봐야 돼요. 지난주 성적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진이 정말 많이 흔들렸던 한 주다. 그러니까 뭐 역전패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사실 뭐 잡을 수 있었던 경기도 좀 있었는데 네. 사실 정혜영 선수가 동점 홈런 맞으면서 박혜민 선수한테 LG전에서. 그러니까 그 경기를 놓쳤던 게 아마 가장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기아 타이거즈가 돌아온 선수들이 있잖아요. 김선빈, 나성범 이런 선수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방망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 타율이 네. 지난주도 거의 터지진 않았어요. 다 지금 부진합니다. 위즈덤도 결정적인데 예. 못 치던데. 그러니까 거의 지난주에 성적을 냈던 선수가 고종욱 선수 뭐 한 명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라인업에 있는 선수가 3할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다 뭐 1할 때, 2할 때, 뭐 2할 때 초반 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타선의 침체도 길어진 데다가 이제 마운드 자체도 뭐 선발 투수들은 그래도 제 몫을 한 투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내일도 그렇고 양현종도 그렇고 분명히 제 몫을 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경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불펜진이 점수를 지켜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아 타이거가 속절없이 지금 6연패 다시 이제 5할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네. 5할이 이제 세 팀이 됐죠. 그렇죠. SSG하고 삼성하고 기아가 공동으로 지금 5할이 됐습니다. 이 기아가 전반기 마치기 직전에는 2위 자리까지 올라와서 맞아요. 예. 이 문제는 이제 이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에는 두산을 만나고 주말에 또 하나를 만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롯데, NC, 삼성, 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3주간 일정이 네. 좀 빡빡해요. 야. 그래도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하위권에 처져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경기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7월에 좋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선두팀이고 네. 롯데는 지금 연승팀이고 네. 그리고 NC 다이노스도 주말 키움과의 3연전에서 모두 경기를 잡아내면서 글쎄요 뭐 기아를 만날 때는 NC 다이노스가 어떤 흐름으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매 경기 또 이제 3분의 2 정도로 이제 지났으니까 감독들이 이제 승부수를 던질 때가 사실 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연패가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 시기에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충격의 6연패를 당한 상황이라 이거는 만회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빨리 좀 팀을 추스려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딱 생각을 했을 때 부상 선수들이 복귀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효과를 지금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김선빈 선수도 다시 종아리 통증이 있어서 한 2경기 정도 안 나왔고 나성범 선수도 복귀한 이후에 타율이 2할도 안 됩니다. 1할 때 초반이거든요. 네. 안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의리 선수도 막 임팩트 있는 그런 그렇죠. 피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오히려 그 주전들이 없을 때 성적이 더 좋았잖아요. 6월달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임플란트 야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뭔가 이제 간절한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고, 그게 또 성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아 부상 선수들 돌아오면 뭐하냐, 지금 뭐 있는 선수들 잘 추스려서 하면 더 좋은 성적 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전들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 주전들이 돌아오는 거를 또 생각보다 탐탁치 않게 여기는 팬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예.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 가서 보니까. 예. 근데 그런 우려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현실로 나타났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더 큰 걱정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완전체가 됐을 때 김대웅 선수가 빠져 있지만 더 좋은 성적을 기대했던 기아 타이거즈 팬들인데 오히려 경기력은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더 떨어진 데다가 역전패도 많아지고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주루 쪽에서 보네트 플레이가 한 두세 차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글쎄요.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믿었던 필승조의 투수들이 불펜에서 결국 경기를 뒤집히는 내주는 경기력을 좀 보여줬고, 주자들은 또 주루 플레이에서 보네트 플레이도 나오고 또 득점권에서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못 쳐주고 있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최악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딱 그 올로 선수 돌아오는 거와 김도영 선수 돌아오는 것도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는 8월달 이제 뭐 퓨처스 이제 뛸 것 같아요. 조만간에. 8월달이면 뭐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 올로 선수도 이제 조만간에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부상 선수가 복귀가 됐을 때 더 좋은 성적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로 선수하고 김도영 선수까지 만약에 복귀가 돼서 완전체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기아 타이거즈가 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진짜 답이 아니면 없겠네. 부상 선수가 빠져 있을 때는 부상 선수만 돌아오면 우리 기아 타이거즈 해볼 만하다. 예.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런 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아 타이거즈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한 50경기 안쪽으로 경기가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3분의 2 정도 다 치렀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스포트를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 한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즌 초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또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 연승을 달리는 것도 연승을 달리면 뭐 너무 좋겠지만 연패를 이렇게 길게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 6연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뭐 기아 타이거즈의 호재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없거든요. 네. 결국에는 있는 선수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 좋지 않은 분위기를 과연 추스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거든요. 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추스리느냐가 좀 매 경기 예.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칫 공동 5위에서 더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 NC하고 반경기 차고 네. NC가 지금 8위잖아요. 그렇죠. 네, NC하고 지금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반경기. 두산까지는 안 밀릴 것 같은데 네. NC까지 사실 지금 반경기 차니까 진짜 반경기 차인가요? 반경기 차 맞습니다. 반경기 차 맞죠? 네, 8위까지 네. 갈 수도 있어요. 한 줄 평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잇몸 야구일 때가 더 나았네. 나성범 선수와 김선민 선수 뭐라는 게 아니라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리 그 선수- 선수까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진짜 더 잘해줘야 돼요. 맞아. 아. 근데 지금 뭐 잇몸 야구일 때가 6월달이 사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더 그런데 나았으니까. 그때가 6월달이 15승 7패였어요. 그 말이 맞아요. 예, 주전이 온다고 해서 성적과 그럼요. 비례하진 않는다고. 그게 다 맞네. 맞아요. 예. NC 다이노스 성남 연구 이전. 물음표가 붙는 거는 늘 그런 억양으로 네, 이제 이전. 고려를 해본다고 나왔어요. 지금 예, 기사가. 지금 NC 다이노스의 그 연고지 이적이 NC파크 사태 이후에 한 차례 불거졌죠. 예, 한 차례 홍역을 겪으면서 울산으로 이제 그 홈 경기를 치렀고 홈 경기를 치르면서부터 대체구장으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왜냐면 창원시에서 이제 얘기를 잘해서 이제 풀겠다 네. 했는데 그 21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좀 들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가 완벽하게 다 통하지 않으면서 해소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지금 성남 이전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네. 솔솔지 않게 이 NC 다이노스한테 연고지 이전을 이제 좀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울산도 그렇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까지 지금 이제 성남 그 종합운동장을 300억을 들여서 야구장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2028년부터는 네. 이제 야구장이 생기는 거예요. 주경기장이 이제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25년도니까 6년, 7년, 2년이 남았죠. 2년만 버티면. 네, 2년 있다가 이제 NC 다이노스가 성남으로 가게 되면 뭐 늘 얘기하지만 성남 그 NC 소프트의 그 본사가 판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남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판교. 네. 그러니까 이제 야구장하고 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본사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이 성남으로의 이전이 굉장히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성남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NC 다이노스의 그 연고지 이전에 대해서 오퍼를 굉장히 러블콜을 강하게 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 다이노스가 울산으로 가는 거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울산은요? 울산은. 네. 저는 울산으로 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성남으로 옮기는 거는 저는 만약에 이 야구장이 2027년도까지 되면 28년도에는 옮길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또 이게 수도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NC 다이노스가 이제 성남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방 팀은 4개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죠? 수도권에 이제 6개 팀이 몰리는 그렇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팀들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조금 이득을 보잖아요.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짧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야구 팬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을 하면서도 이거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많다. 수도권에 6개 팀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일본을 보면 일본도 그 도쿄 근처에 일본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저기 요미우리 자이언츠 있죠? 있죠. 그다음 요코하마 있죠. 요코하마 있죠. 그다음 세이브도 그 도쿄 세이브 근처죠. 라이온즈. 그다음에 지바롯데도 사실 그러네. 그 도쿄 옆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4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소프트뱅크도 후쿠오카인데 그렇게 멀지 않고 요즘 뭔가요? 그 사이에 히로시마 그리고 네. 이제 나고야 주니치가 있고 그렇지. 나고야. 그다음에 이제 오사카 쪽에 한 이제 팀 그 있죠. 오릭스하고 맞아요. 그 한신 타이거즈가 야, 있죠. 그게 이쪽도 다 일본들 일찍 몰려 있네. 약간 그쪽에 몰려 있어요. 어. 네, 일본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삿포로 있죠. 예. 그 아래에 이제 내려오다 보면 라쿠텐이 있어요. 센다이시라고. 네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도쿄, 그 옆에 나고야, 그다음 오사카, 뭐 이런 식이고, 오사카 나고야인가? 뭐 이렇게 그리고 히로시마, 후쿠오카. 후쿠오카. 이렇게만 사실 야구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개 팀 가운데 6개 팀이 수도권에 몰리는 거는 전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이제 KBO가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남시가 NC 다이노스에게 러브콜을 보낸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NC 입장에서는 뭔가 그 NC 소프트 회사도 그 성남에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창원과 이번에 그 불의의 어떤 그 사고 때문에 좀 틀어졌는데 그 전부터 사실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계속 이야기를 제가 이제 뭐 해드리지만 처음에 창단할 때 어떤 그 내걸었던 그러니까 맞아. 창원시와 NC 다이노스가 내걸었던 그런 협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2011년에.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창원시가 그냥 유치만 해놓고 일단 유치만 해라. 그래놓고 지금 안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봤으면 어느 정도는 지켜나가고 아니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하나하나 이제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창원시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미기적한 것 같아요. NC 다이노스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의의 사고인데 창원시가 자꾸 그 책임을 회피하고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또 한 달 반 동안 원정 경기만 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그 최악의 사태까지 또 되다 보니까 NC 다이노스가 강수를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성남으로의 이전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그 NC 쪽에 네. 관계자분이랑 어쩌다 보니까 지금 우연히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하면서 그 연고지 이전은 그냥 그 아빠 카드로 얘기를 꺼낸 거죠. 그 진짜 그렇게 연고 이전하는 거 아니지 않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진짜 구단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화 통화로 들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성남으로 이전은 저는 NC도 저는 네. 충분히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을 대충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리고 수원 KT 위즈파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죠.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그 건설업체 리모델링은 저는 최상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계 최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구장을 만약 리모델링 하게 되면 신식 구장 못지않은 저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여건은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창원 같은 경우 마창진이 통합이 돼서 100만이 넘어간 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점점 인구가 줄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이 넘는 건주, 그러니까 시가 네. 1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점점 유입이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지방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 쪽으로 파주라든가 뭐 일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뭐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이쪽 아래 뭐 광교 네. 뭐 이런 데로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요. 동탄 이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는 또 구단에서 마케팅하기가 좋은 게 그 구장이 이게 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잖아요. 마창진을 이렇게 통합한 것처럼 넓지 않고 네. 좀 함축돼 있는 그 인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NC가 만약에 이전한다면 또 마케팅하기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 NC소프트 본사가 있는 곳과 굉장히 가까워요. 차로 막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그 소통도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야구단이 원하는 거를 또 요즘 뭐 전화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또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혹시 저는 확실히 저 NC 다이노스가 조금 더 빠르게 뭔가 일을 추진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택진 형도 자주 오겠네. 당연하죠. 거의 매일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창원 때는 좀 멀었을 텐데. 아니 창원은 사실 힘들잖아요. 왜냐면 갔다가 올라오면은 부산보다 더 힘들잖아요. 사실 못 와요. 서울에서 제일 가기 힘든 데가 창원입니다. KTX 타고는 네. 당일날 못 올라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KTX도 띄엄띄엄 있는 데다가 아니, 많지도 않아요. 가는 근데 게. 그 얘기도 사실 예전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코레일과의 올라오는 거? 올라오는 거 좀 늦춰주는 제가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우리 방송사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NC 다이노스 좋아하시는 지방 팀들도 계시고 그리고 NC하고 만약에 LG가 경기를 해요. 원정팬. 그럼 LG 팬들이 네. NC 경기를 보러 주말에 내려가고 싶은데 올라올 때 힘들잖아요. 예. 못 보고 기차를 못 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걸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11시 막차는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야지 그걸 타고 올라와서 이제 그 다음날 뭐 일 나가는데 또 지장이 그럼. 없을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사실 만들어주기를 저는 예전부터 좀 바랬는데 그것도 벌써 몇 년이에요. 네. NC 다이노스가 창단한 지가 2013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예. 지금 12년 됐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근데도 지금 아무런 발전이 없잖아요. 진전이 된 것도 없고 예.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무료 셔틀을 좀 운행한다고 밝혔는데 뭐 무료 셔틀이 아니라 그냥 노선을 좀 더 이렇게 넓게 좀 해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안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참 여러 가지 이해가 많아요. 안 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조금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다시 지금 불을 지폈기 때문에 요거는 와, 계속 이거 수 아마 있겠다. 이슈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봐요. 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면.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된다로 할게요. 만약에 뭐 옮긴다면 또 그 NC파크 주변에 상인분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그럼 엄청 큰 타격이죠, 아, 사실. 진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건 네. 진짜 참. 그러니까 단순하게 NC 다이노스와 창원시와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벌써 피해 본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류현진, 김광현 맞대결. 첫 맞대결이 펼쳐졌어요. 야, 이게 치러졌는데. 옛날에 2010년도인가 네. 한번 대전에서 치르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렇죠. 그날 경기가 진짜 강행하려고 KBO에서 왜냐면 워낙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럼요. 흥행 보증 수표였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취소가 됐죠, 그 네. 경기가. 그래서 결국에는 만났습니다. 만나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야, 이거 웬걸 류현진 선수가 1이닝을 초반에. 소화하고 5실점하고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게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소문난 잔치라고 해서 갔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네. 들어가기도 전에 쓱 보니까 얼추 보니까 음식이 없어. 야. 먹을 게 없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경기를 이제 보려고 정말 어렵게 티켓에서 딱 들어갔어요. 근데 좀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걸려갖고 2회에 들어갔어. 맞아. 현진이 어딨니? 맞아. 이게 와. 그
6시 반 경기인데 예. 6시 반 못 지켜서 들어가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이거 조금 많은 늦어가지고 그럼요. 야 유현진하고 김광현하고 맞대가는데 빨리 가자 했는데 유현진이 마운드에 없어. 네. 이렇게 된 경우예요 진짜. 유현진 선수가 KBO 데뷔해서 1이닝 만에 강판에 당한 건 처음이래요. 예. 그러니까 2이닝을 2번 던졌더라고요. 와, 그러니까요. 2이닝을 2번 던졌어요. 2011년도에 한번 12년도에 네. 롯데전 삼성전 2이닝을 던지면서 박살난 경기가 있어요. 예. 근데 최소 이닝 강판입니다. 올 시즌도 5실점한 경기가 없었는데 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리고 SSG의 타선이 최근에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점수를 거의 못 냈거든요. 왜? 반면에 또 김광현 선수는 잘 던졌어요. 이날 구속이 150을 또 찍으면서 작년까지도 최고 구속이 151, 2를 못 찍었었는데 컨디션 조절 잘했던 것 같습니다.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김광현 선수는. 이게 선발 투수들한테 물어보면 그 맞대결 할 때 결국에는 두 선수가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팀 타자들하고 붙는 건데 예. 근데 의식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의식을 어떻게 안 해요 이거를. 직접 그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전 류현 선수 인터뷰를 했죠. 저도 그 인터뷰를 보면서 류현 선수가 그냥 담담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접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유현진 선수하고 김광현 선수하고 맞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하냐? 했더니 유현진 선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붙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랜더스 타자들을 어떻게 잡아내냐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네. 했는데 네. 사실 너무 좀 싱겁게 끝나가지고 저도 좀 아쉽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두 선수가 진짜 한 6회, 7회까지 뭐 1대 0이라든가 뭐 1대 1 뭐 이렇게 사실 됐으면 네. 진짜 명경기였는데 김광현 선수는 또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김광현 선수는 사전 인터뷰 때 어떨 것 같냐 했더니 아마 현진이 형도 잘 던질 것 같고 아마 무승부로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최정 선수가 뭔가 해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정 선수가 또 적시타를 때렸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이 경기에서 점수도 뽑아냈고. 최정 선수는 오늘 일요일인데 예. 연타석 홈런을 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KBO 리그 29번째. 네. 29번째. 그동안에 연타석 홈런이 이승엽 감독이 28번을 갖고 있었는데 넘어섰죠. 29번째 연타석 홈런을 기록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네. 이 최정 선수가 살아난 게 류현진 선수와의 대결부터 살아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에이스끼리의 맞대결일 때는 네. 그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다 집중을 합니다. 이거는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김광현과 유현진이 맞붙는데 어떻게 긴장을 안 하고 집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치업들은 저는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이제 30대 후반이거든요. 예. 이제 맞붙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맞습니다. 세까지 이제 선수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유현진 선수가 87년생이고 김광현 선수가 88년생이에요. 그러면 김광현 선수 2년 계약을 했잖아요. 네. 유현진 선수는 8년 계약이 두 번째니까 앞으로 뭐 6년간 더 활약하고 2년간 더 활약을 한다 해도 글쎄요, 뭐 지금보다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성기를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이 두 선수는 워낙 사실 커리어가 너무 좋은데다가 늘 그 KBO 그 이슈 가운데 두 명이 선수잖아요. 양현종 선수와 함께. 네. 그래서 이 세 선수는 진짜 저는 이제 선수 생활이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주 만나서 자주 KBO 리그의 이슈를 좀 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광현과 양현종은 많이 만났더라고요. 네, 근데 유현진하고 김광현이 안 맞다. 그렇게 처음 만났더라고요. 네.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만 너무 싱겁게 끝났는데 김광현 선수가 또 그래도 역시 그 형님에 대한 또 예우, 리스펙을 하더라고요. 네, 뭐 다음번에 더 컨디션이 좋지 않겠냐. 컨디션 안 좋았던 것 같다 얘기하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좀 더 만날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글쎄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로테이션이 이제 바뀌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선발 투수들 계속 돌다가 이제 감독들이 이제 한 번씩 엔트에서 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참 선발 로테이션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시즌 3분의 2 정도 됐으니까 한 번 정도 더 만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자주 만나서 네. 재밌는 경기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날 그 경기 전에 현장 티켓이 남아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팬분들이 텐트를 치고 전날부터 거기서 앞에서 잤다고 해요. 그럴 잠깐 수밖에 자면서. 없죠. 네. 왜냐하면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역사적인 장면을 네, 보고 싶어서. 보시고 싶은 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41번째 매진인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만화 네. 보셨는데 전날 거기서 텐트 치고 주무셔서 티켓 구해서 야 들어가자 이제 들어간다. 야 잠깐 근데 야 텐트 좀 저기 접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접느라고 1회 못 보신 분들. 진짜로. 그러면 그냥 속상한 거지. 속상한 속상한 거지. 예, 텐트 잡느라고. 자, 텐트 좀 잘 좀 갖다 놓고 올게. 갖다 놓고. 들어왔는데 5대 없어. 0이야. 2회인데 다른 투수가 올라와 있어. 우리 현진이 어디 갔어?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면요. 여러분은 지금 유현진, 김광현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 해설 언제까지 할 줄은 모르겠지만 제 해설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럼요. 이런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는 꼭 길게 던지기를 네. 바라면서 유현진이 까는 거예요? 좋아요와 지금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보 관련된 뭐 컨텐츠나 행사 뭐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크보 강성철을 꼭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다가 명함파 크보 강동철. 저 호를 이제 크보로 하려고. 뭐야? 예, 크보 성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약으로 오라 된다. 크보로.